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올해도 미국의 대화제의에 응하지 않은 채 고립의 길을 걸었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해 어떤 노선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미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김 위원장이 미국 측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위협적인 도발과 평화 공세를 병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2년 북한의 선택을 관측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가늠자는 27일부터 시작된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나올 것으로 보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성격의 메시지입니다. 무엇보다 미북, 남북관계 등 대외기조와 관련해 강경과 유화 중 어떤 방향의 메시지가 나올지 관심사입니다. 특히 북한 지도부가 대화 재개 조건으로 거듭 내걸었던 이중기준, 적대시 정책 철회, 또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 유예 등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I think that his speech will be along the lines of trying to coax the United States into doing something, but probably holding out some sort of threat that if that does not happen, then North Korea will have to go in another direction, suggesting possibly provocations, brinksmanship of some sort, testing. 내년 초 베이징 겨울올림픽 등을 계기로 종전선언을 추진한다는 한국 측 구상은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무엇보다 북한 지도부가 호응하지 않은 데다 바이든 행정부도 일찌감치 중국 당국의 인권 침해를 이유로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부정적 배경 때문에 한국 정부도 최근엔 기대감을 낮췄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을 남북관계 개선의 하나의 계기로 삼기로 희망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러한 그 기대가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월로 예정된 미한 연합훈련도 내년 한반도 정세의 주요 변수인데 미국에선 북한 지도부가 미사일 발사 등 도발 공세와 평화 공세를 병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Clearly, Kim would want, I would think that progressive candidate to win just because of their policy stance. One's more pro-engagement and the other conservative party is a little bit more, less so. It'll be interesting how Kim calculates that he should best influence South Korean election. 올해 지속된 미중 갈등 역시 내년 한반도 정세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은 미중 갈등이 안보와 인권 문제 등으로 확전하는 가운데도 북한 문제만큼은 협력 사안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실질적인 협력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올해 북한 정권은 미국의 대화 제의에 일절 응하지 않은 채 국경을 꾹꾹 걸어 잠그며 고립의 길을 고수했습니다. 내년 북한 지도부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한반도 정세의 명암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국제 백신 공급 프로젝트인 코백스가 대북 백신 지원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북한 당국과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백스 대변인은 28일 최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28만 8,800회분을 북한에 추가 배송한 것과 관련해 북한 내 백신 도입 여부를 묻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지원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코백스가 지금까지 북한에 배정한 코로나 백신은 모두 811만 5,600회분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2회 접종인 점을 고려하면 북한 주민 16%가 접종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북한 지도부는 그러나 국경을 2년 가까이 봉쇄한 채 백신 지원을 거부해 정부가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보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 정부는 앞서 배정받은 중국산 시노백 백신 297만여 회분을 수용하지 않은 채 이를 다른 나라에 재배정하라고 밝혔는데 전 세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수용하지 않은 나라는 아프리카 최빈국 가운데 하나인 에리트레아와 함께 북한이 유일합니다.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서 북한 관련 최대 인기 영상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탄두 사랑을 비판적으로 풍자한 뮤직비디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회수가 1억 4천만 회 이상에 달했는데 김 위원장이 21세기 최악의 독재자를 상징하기 때문에 관심이 높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역할을 맡은 배우가 핵탄두에 꽃을 바치고 입을 맞추며 끌어안습니다. 핵탄두와 데이트를 즐기며 아이스크림을 먹지만 입에 풀을 문 채 먹을 것을 달라는 소녀는 무시합니다. 이 뮤직비디오는 러시아 음악 밴드인 리틀빅이 만든 노래 롤리밤으로 2010년 12월 유튜브 영상에 처음 오른 뒤 4년 만에 조회수 1억 4,460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VOA가 유튜브에서 북한 영어 이름인 노스코리아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영문 이름을 검색해 최대 조회수별로 정렬한 결과 핵폭탄을 미국식 막대 사탕에 비유한 이 롤리밤 뮤직비디오가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겁니다. 이 영상 아래 댓글 중 처음에 영상을 보며 웃다가 끝부분 처형엔 눈물이 난다는 글은 4만 5천 명이 좋아요를 눌러 민생을 무시한 채 핵미사일 개발에 올인하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비판 영상과 견해에 많은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조회수 2위 역시 한국의 세계적인 인기곡 강남스타일로 풍자해 만든 뮤직비디오 김정스타일이 차지했는데 조회수 1억 687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Dancing single file. Make sure and 풍자 영상물을 만드는 더키 오브 어썸이 한국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켰던 2012년에 제작해 올린 이 영상은 북한 주민을 우리에 가둔 채 끊임없이 강제 노동을 시키면서 핵무기를 개발하는 김정은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풍자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김정은 위원장으로 분장한 남성이 뉴욕시를 10시간 동안 활보하며 시민들의 반응을 보여주는 동영상이 거의 조회수 4천만 회를 기록하는 등 북한 지도자를 풍자한 영상이 1위에서 8위까지 상위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북한 영문명인 노스코리아 조회수에선 북한 열병식을 팝 음악 밴드인 비주스의 음악에 맞춰 풍자한 영상이 4,149만 회를 기록해 1위에 올랐습니다. 유튜브에서 북한 관련 조회수 1,000만 회를 넘은 영상은 거의 30개에 달했는데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사회를 냉소적으로 풍자해 비판하는 영상이 가장 많았고 외국인 방문객들이 여행 중 촬영한 북한 주민들과 거리 풍경, 북한 인권운동가로 활동하는 탈북민 이연서 씨와 박연미 씨의 증언 영상도 1,00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러트 사무총장은 VOA에 김정은이 21세기 독재자의 대표적인 상징적 인물이기 때문에 풍자 영상이 인기를 끄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역사를 보면 독재라 하면 구소련의 스탈린, 나치 독일의 히틀러 그러한 인물들이 떠오르지만 21세기의 정치 탄압 독재라 하면 바로 김정은이라는 인물이 떠오릅니다. 김정은이 북한의 독재자 된 지 10년이 되어가지만 계속 변함없이 이러한 독재 탄압의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이러한 영상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스칼러트 총장은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주민의 인권을 탄압하고 굶기면서 자원을 핵무기 개발에 투입하는 비정상적인 모습 자체가 지구촌 주민들이 김정은에게 관심을 가질 수많은 이유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2년 가까이 국경을 봉쇄하는 등 운둔의 독재 왕국으로 불리는 북한에 대한 호기심이 동영상 조회수를 높이고 있다며 김 위원장이 북한을 개방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정책을 고수하는 한 김정은과 북한을 냉소적으로 풍자하는 이런 동영상은 계속 인기를 끌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개막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농촌 발전을 위한 혁명적 중대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전문가들은 농업 문제가 현안으로 다뤄진 것은 북한 식량 사정의 심각성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했습니다. 박원군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29일 VOA에 전원회의에서 농업 문제가 우선 현안으로 집중적으로 다뤄진 것은 북한 식량 사정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라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장기화로 중국이나 국제기구의 지원도 제대로 반입하지 못해 주민들의 식량난이 한층 악화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지도부가 농업 관련 파격적인 조치를 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면서 오히려 과거 일부 개혁적 조치와 거리가 먼 계획경제와
통제 시스템을 더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39호실 고위 간부 출신으로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정호 씨는 북한 지도부가 구호만 요란할 뿐 경제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며 경제를 개방하고 농업체계 전반을 개혁하지 않는 한 식량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내년 초 미국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핵확산 금지 조약 NPT 재검토 회의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 여파로 또다시 연기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군축협회는 29일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를 통해 유엔은 당초 내년 1월 2일부터 29일까지 대면 방식으로 열릴 예정이었던 NPT 재검토 회의와 관련해 장소 제공 등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복수의 관계자들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과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 등 해외 언론들도 이날 유엔 관계자를 인용해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종인 오미크론이 확산됨에 따라 당초 지난해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몇 차례 연기됐던 NPT 재검토 회의가 또다시 연기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유엔은 앞서 지난 27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으로 안전이 우려된다며 NPT 재검토 회의를 연기할 것을 권고하는 서신을 유엔 사무총장 비서실장 명의로 당사국들에 발송했습니다. 핵무기 비확산 조약 평가회의는 핵무기 비확산과 군축, 원자력의 평화적인 이용 보장 등 3가지 사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5년마다 열리는 회의로 앞서 토마스 컨트리맨 국무부 비확산 선임 고문은 지난 17일 언론과의 전화 브리핑에서 다음 달 열리는 제10차 핵확산 금지 조약 재검토 회의에서 북한의 핵무기와 핵활동은 반드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